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 바로 한국에서 배운 사랑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세상이 무너졌을 때 제 손을 잡아준 건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 할머니였어요. 그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제 인생을 바꿔준 또 다른 만남이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진심 어린 손길은 제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제 세상은 작고 조용했어요.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그 순간 제 삶은 뒤집혔죠. 하지만 그 고요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사람, 제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린 둘이서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 내가 힘들 땐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머니는 부모님을 잃고 방황하던 제게 빛이었고 버팀목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집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특별했어요. 아침이면 할머니는 늘 따뜻한 토스트와 주스를 만들어 주셨고, 저녁엔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할머니는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엄마 같았고, 때로는 친구 같았죠. 어릴 적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없는 이유로 종종 놀림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절 다독이며 말해주셨어요. 엘리자베스, 넌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아이야.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지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단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는 제게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셨고,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은 온전히 할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늘 절 향해 미소 지으며 제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미처 몰랐습니다. 할머니와의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지 말이에요. 할머니와의 하루는 늘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여느 때처럼 우리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가까운 시장에서 소소한 장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사과를 건네며 말씀하셨죠. 엘리자베스, 이것 좀 봐. 이 사과는 내 얼굴만큼이나 예쁘구나.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할머니와 함께하는 순간이 제가 가진 세상 전부였죠. 그날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탈 때까지도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거리의 사람들, 익숙한 할머니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우리는 버스 중간쯤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멀리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같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거대한 트럭이 버스를 향해 돌진해 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릴 때 충격이 엄습했습니다. 버스가 흔들리며 중심을 잃었고 좌석들이 기울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버스는 결국 도로 옆 가드레일을 뚫고 한쪽으로 기울며 넘어졌습니다.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땐 모든 것이 어지럽고 흐릿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무너진 좌석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머리는 멍했고 팔과 다리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가장 큰 고통은 옆자리에서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는 다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이상하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잔해에 끼인 상태였던 거죠. 그 순간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움직일 수 있나요?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제 할머니를 찾아주세요. 제발. 저는 눈물로 얼룩진 목소리로 간신히 외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상황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지라고 해요. 간호사입니다. 지금 우선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게요. 민지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제 다리를 눌렀던 좌석 잔해를 치워내고 저를 부축해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버스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부서진 버스, 연기, 울부짖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에서 저는 절망감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요? 제발 제 할머니를 찾아주세요. 제 울음소리에 민지는 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다시 버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부르며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에 서린 슬픔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최선을 다했지만 할머니께서는. 그녀의 말은 그 순간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날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전부였고 저의 이유였는데 갑작스레 그런 분을 잃어버린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절망 속에서 조금씩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고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꼭 힘을 내세요. 민지의 말은 마치 할머니가 직접 해주시는 말씀처럼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가 제게 남긴 사랑과 기억을 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강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요. 사고 이후 제 삶은 멈춘 듯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의 하얀 천장이 보였고 주변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몸은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깊고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민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울음도 터뜨릴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민지는 부드럽게 말하며 물컵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컵을 다시 침대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괜찮아지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낮고 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으니까요. 민지는 제 옆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게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제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은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간헐적으로 울리는 기계 소리, 모든 것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할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온다는 거였어요. 밤이 되면 그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으면 사고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사고 당시의 혼란 모든 것이 꿈과 현실의 경계 없이 엉켜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저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울음소리에 문이 살며시 열렸고 민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요. 슬픔을 억누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이 이겨내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요. 당신의 할머니처럼요. 그 말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한참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저를 지켜보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노트에 당신이 할머니와의 추억을 적어보는 건 어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적으면 할머니가 더 그리워질 거예요. 그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억을 떠올리는 건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분이 당신에게 남겨준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노트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첫 장에 할머니라고 적는 순간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 적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요리를 가르쳐 주던 날 공원에서 함께 나눴던 사과,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버스 탑승까지. 글을 적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민지는 제게 회복의 길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작고 소소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함께 산책을 하거나 병원 정원에서 작은 꽃을 살피는 일처럼요.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만약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엘리자베스, 넌 특별한 아이야. 이겨낼 수 있어. 라고요. 그날 밤 저는 민지가 제 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게 희망을 심어주고 제가 할머니의 기억을 안고 나아갈 용기를 갖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지의 도움과 제 안의 작은 희망 덕분에 저는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그리움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삶의 전부였고 그 기억들은 앞으로의 제 인생을 지탱해 줄 힘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지의 권유로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뒤 저는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내 곁에 계셨다면 이 결정을 응원하셨을 거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넓게 펼쳐진 공항 활주로와 한국어로 적힌 간판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새로운 모험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가을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선명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어요. 민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엘리자베스, 드디어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오늘은 우리가 한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기대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둘러봤을 때 그곳은 마치 거대한 그림책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크고 작은 간판들이 알록달록하게 빛나고 거리 곳곳에서 한국 음식의 향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전통적인 한식당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맛봤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이제야 먹어본 거죠?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걸 경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니까요. 민지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어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아침 학교로 가는 길에 탔던 지하철은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는 모두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차분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학교 건물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지어져 있었고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한국어 선생님과 친절한 반 친구들 덕분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친구들은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지는 저를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강물 위를 스치는 모습은 마치 평화로운 그림 같았어요. 여기 어때요, 엘리자베스? 한국의 삶이 조금씩 마음에 들고 있나요? 민지의 물음에 저는 한참 동안 한강 위로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해요. 이젠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제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마련됐는데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배우는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밝은 빛깔의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의 모습을 찾고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보셨다면 아마도 환한 미소로 제 모습을 칭찬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학교의 요리 수업에서는 비빔밥과 떡볶이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자르고 소스를 섞으며 한국 음식을 배우는 것에 푹 빠졌습니다. 한 번은 직접 만든 음식을 민지에게 가져갔는데 그녀는 맛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젠 한국에서도 요리사로 데뷔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한국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떡과 호떡을 사 먹기도 했고 길거리 공연을 감상하며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할머니가 떠오르곤 했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슬픔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할머니의 따뜻한 기억과 함께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민지와 함께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 이제야 알겠어요. 새로운 시작은 두렵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몰랐던 행복도 숨어 있다는 걸요. 민지는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이미 그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당신은 정말 빛나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질 무렵 민지가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바쁜 간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실에서 마주한 민지의 창백한 얼굴과 쇠약해진 몸은 제게 불길한 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잠시 휴식이 필요할 뿐이에요. 민지는 힘겹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예전처럼 밝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지친 듯 보였어요. 민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병명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내적 손상과 합병증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녀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며 몸의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한때 저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강인했던 민지가 지금은 병실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를 매일같이 병문안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차 흐려져 갔습니다. 하루는 민지가 제 손을 잡고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내가 그 사고 현장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분명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곧 나을 거예요. 다시 함께 한강 산책도 가고 길거리 음식을 먹으러 다닐 거라고요. 하지만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모든 건 이제 당신이 이어가야 해요. 당신은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니까요. 몇 주 후 민지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날의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민지는 제 삶을 구해준 사람이었고 제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제게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민지의 가족이 건넨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지가 남긴 메모와 함께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당신이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듯 저도 당신과의 추억을 마음에 새기고 떠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제 제가 하던 일을 당신이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빛나는 미소와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눈물이 메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쥔 순간 저는 민지가 마지막까지도 제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떠난 뒤 몇 달간 저는 방황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민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고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지와 함께 갔던 한강공원을 찾았을 때 그녀가 했던 마지막 말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민지가 제게 남긴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의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민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간호사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언젠가 민지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매일 공부와 실습으로 바빴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가 제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지가 남긴 메모를 책상 위에 두고 매일 아침 읽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민지의 희생과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그녀처럼 용기 있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거야. 민지의 삶은 제게 사랑과 희망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고 저는 그 가르침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민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메모와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라는 메시지였고 저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학 공부를 시작한 첫날, 저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지가 제게 남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지가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받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수업 첫날 교수님이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간호사는 단순히 환자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죠. 그 말은 마치 민지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을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간호학은 제게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삶의 철학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학업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과제와 시험 준비에 치열하게 매달렸습니다. 한국어로 된 의학 용어들을 암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교재를 펼칠 때마다 문장이 눈앞에서 꼬이고 단어 하나를 이해하려면 사전을 몇 번이고 찾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민지가 늘 제 옆에 있었던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민지라면 어땠을까? 그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 생각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민지가 제 삶을 구하기 위해 보여준 헌신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 실습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제가 이전에 알던 의료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은 최신 기술로 가득했고 의료진은 효율적이면서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실습 중 한 어린 환자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누나, 약 잘 먹었어요. 이제 안 아파요. 그 작은 한마디는 제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과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제 마음속에는 사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 일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간을 함께 견디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응급실 실습을 하던 중 한 중환자 가족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비록 모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겠다고요. 간호학을 공부하며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는 의료 혜택, 그리고 의료진의 따뜻한 태도는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은 민지가 남긴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 그들의 곁에 서는 것,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민지의 말처럼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단순히 직업의 차원을 넘어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저는 민지의 가족을 찾아가 제 결심을 전했습니다. 민지 언니가 제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을 이어받아 저도 간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저는 민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할머니와 민지의 사진을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민지, 저 여기까지 왔어요. 두 분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와 민지가 제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지침이자 영원한 희망의 원천이었으니까요.
간호학을 공부하며 쌓아온 경험과 깨달음은 제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민지와 할머니가 제게 물려준 사랑과 희망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에 빛을 더하는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학을 마치고 저는 미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 땅을 밟는다는 사실은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장과 배움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낯선 환경 속에서 제가 가진 가치와 신념을 지켜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날 미국 병원 실습 현장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영어로 들리는 대화, 더 넓고 개방적인 병원 구조, 그리고 한국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료 시스템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약간의 고립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한 동료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호기심이 아닌 미묘한 비판처럼 들렸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빠른 의료 서비스와 환자의 정서적 지원을 중시하죠.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내심 불안함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1살 된 소녀가 심각한 천식 발작으로 실려왔고 그녀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히 행동했지만 혼란스러운 부모와 겁에 질린 소녀를 돌보는 데에는 다소 미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지가 저를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다뤘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환자의 상태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살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소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볼까요?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겁먹은 걸 본 건 처음이에요. 소녀의 상태가 안정된 후 그녀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나가 잡아줘서 덜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를 바라보며 민지와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구하고 지켜주었던 순간들이 제가 이 소녀를 도우면서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병원에서의 경험은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빠르게 처리하려고만 하지 않나요? 그런 게 정말 환자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말은 제게 마치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빠른 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의료진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피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제 진심 어린 설명은 처음에는 큰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동료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너희 시스템이 가진 강점도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 많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마지막 주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되짚어보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소녀를 도운 일, 동료들과의 논쟁, 그리고 각기 다른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 배운 것들은 제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데 국경은 없구나. 중요한 건 어디서 배웠든 내 마음과 진심을 담아 환자를 대하는 것이야. 마지막 날 소녀의 가족이 병원에 찾아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림 속 간호사는 환자 곁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손에 쥐고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 할머니 당신들이 제게 남긴 사랑과 희망은 이제 제가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되었어요. 당신들이 해냈던 것처럼 저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미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단순한 간호사로서가 아니라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융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 민지와 할머니의 가르침이 언제나 함께할 것임을 믿으며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를 일으켜 세우는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할머니와 민지. 그들은 제 삶의 나침반이자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병원의 하루는 늘 분주합니다. 차트와 모니터 속의 숫자를 확인하며 뛰어다니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의료진들과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순간들입니다. 얼마 전 병실에 누워있던 한 노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방문하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잠깐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잘 견뎌주셨네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저와 함께 더 힘내보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간호사는 참 드물어요. 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방황하던 어린 시절, 저를 품에 안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요. 또 다른 날 어린 소녀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긴 치료 끝에 그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소녀는 여전히 병원 생활에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녀가 좋아한다는 동화책을 사들고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무서운 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때요? 소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장면에서 소녀는 손뼉을 치며 웃었고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아이가 웃음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은 민지가 제게 했던 말과 겹쳐졌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에요. 저는 민지가 제게 보여준 따뜻함을 다시 떠올리며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저는 종종 힘들고 지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럴 때마다 저는 민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와 할머니가 늘 제게 해주시던 말을 떠올립니다. 엘리자베스, 너는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세상에 빛을 전할 사람이야. 그 말은 제게 마치 살아있는 유산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것을 품고 매일 아침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저는 단순히 간호사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료 철학과 미국에서 체험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융합해 더 나은 간호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할머니와 민지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두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저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저는 그 방향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전하려 합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한국에서의 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민지가 제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면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할머니, 민지 제가 약속대로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제게 가르쳐준 대로 저는 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제 발걸음은 한층 더 가벼워집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남긴 그들의 흔적을 따라 또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들의 유산은 이제 제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품 안에서 시작된 따뜻한 사랑은 그녀가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헌신과 희생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며 그녀를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와 민지가 보여준 사랑을 자신의 삶에 깊이 새기며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환자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삶은 종종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너무 커다란 슬픔이 우리를 휩싸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 사랑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헌신으로 이어질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엘리자베스는 오늘도 할머니와 민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고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던 말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겠다. 이 이야기는 엘리자베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빛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크고 깊더라도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엘리자베스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진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